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안 되는지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장사왕 임사부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을 주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하면 아마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 사기꾼들 아니야? 왜 연락은 되게 많이 오잖아요. 뭐 블로그 마케팅 해주겠다, 인스타에 올려주겠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정말 사기꾼처럼 느꼈었어요. 근데 저도 속는 셈 치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니면 마케팅을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내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이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닙니다. 마케팅은 되도록이면 정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NS나 뭐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들이 항상 알고리즘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떤 전문가들에게 맡기기 전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제가 경험 있고 직접 매출을 올렸던 그 방법인데요. 저녁 매출이 제가 10만 원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것 마케팅을 하면서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매출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고 꼭 여러분들도 여기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달에서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홀매장을 주제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 결국은 고객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고객에게 알리기 전에 첫 번째로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을 선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판매하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뭔지, 잠시 유행을 타는 것들을 잠시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제일 잘하는, 우선 저 먼저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혹시나 뭔가 잘 안 됐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이 선정됐으면 이제 브랜드명을 막 고민할 거예요. 직관적인 걸 해야 돼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옛날에 저였거든요. 썬더볼드라는 매장 20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번개머리 있고 이제 제가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번개맞이 대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번쩍인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결국 고객들은 이게 뭐 하는 데야? 아무리 뭐 제가 좋은 음식을 열심히 판다는들 고객을 설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되게 직관적으로 바꿨어요. 현대백화점에 들어갔던 정우동이라는 우동집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도요. 그리고 닭광정, 이천가든 봐도 그냥 밥집인 게 느껴지잖아요. 전문성 있고 직관적인 브랜드명을 사용했더니 오히려 고객한테 신뢰를 덜 얻던 것 같아요. 사실 썬더볼드 저 딱 들었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평범해 보이더라도 바로 음식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름, 특이하지 않아도 네네. 음식과 연결되는 이름이 더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해, 다 잘하니까 이게 두리뭉실한 이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일 잘하는 거,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을 타겟팅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설정해야 돼요. 메뉴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메뉴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메뉴야?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카레면 카레. 그게 아니라 카레였으면 제가 일본에서 배운 그 스토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알려준 사람, 오쿠라는 요리사 있는데, 오쿠가 직접 전수해준 카레였는데 소고기와 야채를 막 볶아가지고 한 2시간 이상을 끓여요. 팔팔 끓여요. 완전히 그 소고기 국물과 야채 육수가 섞여가지고 진한 육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향신료를 넣으면서 카레를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숙성시켰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고객이 보면서 이 카레가 단순히 7,000원짜리, 8,000원짜리지만 되게 가치가 있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꼭 메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김치찌개 딱 떠올리면은 뭐 엄청난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면 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진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맛있고 되게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정말 전하고 싶었고, 나도 어머니가 해줬던 그 김치찌개가 너무나 감명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런 가게 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김치찌개를 가장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배추는 몇 개월을 길렀고, 그 다음에 김치는 몇 시간 며칠을 숙성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주는 거죠. 이 하나하나 재료에 대한 스토리, 이것이 왜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객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감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마케팅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 진솔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진솔한 이야기가 정말 내가 고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이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리고 고객이 그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은 이제 플레이팅이에요. 고객이 사진을 찍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당겨진 거나 아니면 기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은 요즘은
인스타나 페북이나 공유하면서 올리잖아요. 결국은 예뻐야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기획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란 우리가 만들고 있는 행위 같은 이런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스테이크를 바로 눈앞에서 구워줘요. 그리고 그때 닭강정 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앞에 닭강정 튀겨서 나왔을 때 그 위에 치즈를 엄청나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봤을 때 아, 되게 진짜 치즈를 되게 듬뿍 많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선한 느낌을 주고 고기도 바로 구워주기 때문에 아, 이쪽은 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고기를 구워주네, 이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직원 교육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되게 좋은 것들 만들었잖아요. 스토리텔링도 만들었고 퍼포먼스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중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직원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인건비 나간다고 되게 아까워하지 말고요. 이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교육이나 운영 교육, 매뉴얼이라는 것들을 숙지를 잘 시켜놓고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실패 확률은 줄어들거든요. 고객은 좋은 내용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것을 감명 깊게 받고 자기 지인들에게 또 다시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SNS 내지에 글을 올릴 때 여기는 진짜 이런 게 특별한 가게야,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 필수입니다. 사실 이제 직원 혹은 알바분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분들인데 네네. 사실 사장님보다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 다양한 것을 주입시키면 안 돼요. 같은 돈을 받으면서 일이 많은 건 좋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아이템 선정할 때 다양한 게 아니라 정말 타겟팅해서 전문적인 요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 일을 단순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도 쉽게 숙지할 수 있는 거, 너무 다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메뉴 선택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단순하고 쉬운 걸 만들어줘야죠. 정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매장에 정보를 전달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봐야 돼요? 대부분 다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럼 홈페이지가 있던 뭔가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성을 안 해놔요. 저 역시도 먹고 싶은 데가 있으면 검색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거든요. 보면서 거기에 이제 방문객 리뷰하고 그다음에 블로그 리뷰가 있잖아요. 전 다 봐요. 근데 이런 정보조차도 만들지 않고 그냥 가게 몸만 오픈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직관적으로 하는 것들,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고객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영업시간, 휴무일, 그다음에 우리 가게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진도 꼭 잘 넣어주고요. 고객이 우리 가게를 방문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안 되는지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아직 오픈하기 전입니다. 방문객 리뷰를 만들기 위해서 체험단을 꼭 만들어 놔야 돼요. 체험단을 통해서 고객들이 우리 만약에 오픈을 했잖아요. 아무리 정보가 없어요. 무슨 가게야? 봤는데 간판은 보고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스타가 됐던 그다음에 블로그가 됐던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정보를요. 그래서 미리 가게 오픈하기 전에 얘를 만들어 놔야 돼요. 방문객 체험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객한테 우리 음식에 대한 정보나 메뉴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배달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요. 다행히 프랜차이즈는 우리 매장이 아니어도 매장을 검색했을 때 다른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매장에서. 근데 개인 가게는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NS 사장님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가게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객에게 어떤 좋은 걸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클레임도 바로바로 대응해주면서 그 안에서 고객들과 소통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댓글하면서 고객도 소통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요, 여기 매장은 관리가 좀 안 되는 매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이런 채널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 이런 전문가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내 가게가 아무런 정보가 없고 알릴 수 있는 뭐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만들어주겠어요? 그럼 가짜잖아요. 이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에서 갑자기 만들어주고 하는 거 꾸미는 거 가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게 100원 이벤트였어요. 정말 전 그거보다 효과 좋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고객들한테 우리가 고객 판단을 받으려면 고객이 시식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픈하기 전에 한 달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정도 전부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말 모든 메뉴 100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모든 메뉴를 나중에는 바꿨죠. 모든 메뉴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 메뉴 있잖아요. 그 메뉴를 그냥 100원으로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줄이 막 60m, 70m가 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는 집이야 저기가? 그 검색해볼 거 아니에요? 벌써 체험단 통해서 SNS 통해서 우리 정보가 벌써 미리 세팅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은 100원에 먹으려고 왔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서 있으면서 검색했더니 이런 쪽에 우리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서 이런 가게구나 정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경험하는 고객들이
고객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마케터가 돼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메뉴에 대한 스토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준비했을 때 저는 메뉴를 어떤 스토리 잡았었냐면, 제가 그때 맥주 전문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죽기 전에 마셔야 할 맥주 10가지를 잡았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가장 저명한 인사에 대한, 아니면 왜 이런 가치를 인정받는지, 뭐 세계 최초의 뭐 양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계 최고의 맥주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니면 저명한 인사가 되게 좋아하는 맥주, 가장 사랑하는 맥주, 이런 스토리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맛을 다양화시키면서 기본적으로 1번을 먹었을 때 이제 2번부터는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해줬죠. 메뉴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맥주와 같이 먹는 동네들이 있어요.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병맥주에 먹태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거예요. 전주 갔을 때 먹었던 이 먹태를 내가 나만의 요리로 해석해서 이 맥주와 잘 맞게끔 만들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큐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와 페어링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 경험을 한 고객들은 자기 지인들 데려오는 거예요.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 그렇게 해서 자기 지인들을 데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마케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은 먼저 맡기기 전에 꼭 이런 준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가게를 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사람들 뭐 파워링크는 어떻게 올려요, 클릭수는 어떻게 올려요 라고 아마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는 유튜브를 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정보가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노출수를 올렸을 때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했을 때 고객들이 훌륭한 마케터가 되게끔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훌륭한 마케터는 고객입니다. 이 고객이 훌륭한 마케터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왕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